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매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살짝 갔습니다. 바로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은데요. 건강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니까요. 감기가 또 쉽게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시장 먼저 좀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오늘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면서 일단 코스피 시장은 1970선 위로 올려놨습니다. 7.73포인트가 오른 197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590선이 지지가 되면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오늘도 5.79포인트가 오른 621.31포인트에 마감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듣기 거부하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와 그리고 종목 얘기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 멘토님 그리고 심기현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괜찮습니다. 예. 허스키하게 좀 듣기니까 듣기 좋지 않나요? 몸도 안 좋으신데 어떻게 방송까지 하셔가지고 참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불쌍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불쌍한 건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세 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자, 이 불확실성이 뭔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뭐 그리스와 관련해서 했었던 우려들이 이제 그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또 지난번에 또 그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또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이라던가 뭐 유럽 증시가 또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시장 역시도 실적에 따른 부담감이라던가 이제 우려감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동반해서 가려는 힘들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2000포인트 지수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흐름이지만 뭐 지금 현재 어떤 그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내다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흐름으로 좀 바뀌어나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좀 대형 우량주라고 해야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연초만 하더라도 정유 관련주, 그다음에 유가 하락에 따라서 뭐 피해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라든가 뭐 IT 관련주도 상당히 좀 추세적인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수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갈 수 있는 분위기는 또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전히 불확실하게 좀 남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시장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추가적인 상승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신기현 멘토님은 코스닥이 이제 620선이 오니까 이 우려와 그 다음에 기대가 공존한다. 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기대가 부과됐을 때는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이며 우려가 나타나서 빠진다면 또 얼마만큼 빠질 것인지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사실 600포인트를 돌파하냐, 뭐 못하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며칠 전인데 그 며칠 전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흐름이 아닌 약간은 코스피에 대해서도 중형주라든가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보이면서 사실 종목 장세, 개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많이 커졌지만은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최근에 상승 흐름은 나오지만은
역시나 대세 상승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힘에 붙이는 그런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내 시가총액이 적은 비중의 종목군들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많은 그런 종목인 만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코스닥 지수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코스닥의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은 2.1%대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2월달 들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에 따른 영업화 확충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지만은 주가 상승세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시점 상당히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다라는 느낌 못 받을 정도의 강한 매수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악재 리스크로 작용했던 약간은 대주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이 최근에 많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카카오가 한 번에 코스닥 대세 상승을 만약에 이끌어줬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셀트리온 같은 종목군들이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혼조 양상이지만은 상한가간 종목군들도 동소라든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종목 쪽에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메드라든가 인터플렉스, 성광밴드 같은 종목 쪽에서 3에서 5% 넘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대한 상승력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 바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애플의 신고가 경신과 또 최근에 갤럭시 S6라든가 이러한 모멘텀이 작용해주면서 코스닥 장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 수급 관련된 얘기를 좀 드신다라고 한다면은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과 기관과 관련된 얘기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장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사실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가고 파는 것도 아닌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적으로 구정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거래 연속적인 매수 움직임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외국인들, 과거에는 코스피 대형주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시각이 바뀌면서 코스닥 내 어느 정도 성장성과 그리고 시가총액 관련된 부분도 나름대로 커진 종목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봤을 때, 한국의 성장성을 봤을 때 코스닥 내 유망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더욱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 나오고 있고, 전형적으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대한 매수 움직임이 나왔는데 최근에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세 관련된 부분을 기관이 조심스럽게 좀 담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코스닥 620선 돌파 이후 6년 8개월 만에 그 상승과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상승세는 좀 돌려놨다라는 거, 오히려 그 이상의 코스닥의 대세 상승도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코스닥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 코스피 내 마땅한 종목군들이 현재 부각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코스닥 관련된 종목에 대한 매기세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민규 멘토님, 네. 셀트리온이 오늘 좀 빠지면서 예. 그 셀트리온 전에, 즉 바이오 관련주 전에 대장주였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장을 번갈아 가면서 올라온다는 것, 그러면서 코스닥 화랑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군들 보면 코스닥 매매를 좀 많이 안 하셨거나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을 많이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입견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뭐 과거의 어떤 그 IT 버블 기의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모멘텀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한참 뒤에는 뭐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였었던 그런 흐름들 때문에 코스닥 종목군들을 우리나라의 중소형 준소 기업들을 좀 기피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력이라던가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 자체도 정상적인 어떤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수준의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셀트리온이라던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지고 있다가 또 셀트리온이 또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하면서 동반해가지고 또 이제 주목을 받거나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또 발생을 했었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이라던가 혹은 IT 장비, 그다음에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에 지수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전 종목이 다 올랐다, 시장이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라던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정말 좋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성장성이 남아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지수가 좀 흔들릴 때 가격적인 조정은 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또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에 대한 좀 기술적 분석을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2000포인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지수에서 1880이죠. 1880에서 1900포인트가 저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000포인트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은 이제 작용될 수 있겠지만 이제 추세가 확실히 돌았다.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심리들이 분명히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수는 다시 상승 쪽으로 이제 무게가 더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작년 11월 달에서 12월 달 초에 발생했었던 요 구간대죠. 1990포인트, 그다음에 심리적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 2000포인트, 그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한 2030포인트 정도에 따른 기술적인 저항 구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가기보다는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추세적인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요, 지금 보시면 580포인트죠. 580포인트, 590포인트 정도에서 한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시장의 글로벌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부담스러운, 지수로 봤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 650포인트 정도 수준을 1차적인 좀 기술적인 저항 구간이 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밑으로 본다고 한다면 640포인트 중후반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수가 단기적으로 좀 세게 올라왔었고 시간적으로도 좀 빨리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수 때 혹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올라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무리한 어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한번 상승 이후에 2차적인 좀 조정이 들어오는 시점을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추세적인 상승,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시장에 보면 여전히 저평가되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기업의 가치보다 기업의 적정 가치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야겠죠. 그런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어떤 상승에 대한 바톤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지수가 650포인트 갔다가 다시 500포인트까지 이렇게 급락으로 가는 그런 형태는 진행되지 않지 않을까. 다만 약간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횡보라던가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주가가 먼저 선행돼가지고 올랐던 종목군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점도 좀 도달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우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은 좋은 얘기거든요. 자, 두 분 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면 너무 여러분들께서 따라다니는 매매, 즉 추격 매매를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종목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여러분들께서 해답을 찾으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무리한 추격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두 분이 언급해 주신 겁니다. 그 점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슈는요, 사실상, 두 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자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두 분은 늘 좋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차가 주도 업종이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분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주, 그리고 완성품보다는 부품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슈, 자, 엔저에 채였던 전차 군단, 외국인 등에 업고 반격 나서나라는 이슈예요. 그런데 두 분의, 그전부터 해오던 주장이 있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전차보다는 사실은 부품주, 그러니까 전자 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물 인터넷,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미래차 쪽이 지금 강한 쪽에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죠? 그런데, 전차군단 쪽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전차 군단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3인방을 좀 들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이제 현대모비스 관련해 가지고 주가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삼성동의 한전 부지를 인수하는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매수 금액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의 기대보다는 컸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엔저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엔저는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한 120엔대 정도에서 계속해서 좀 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엔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보다는 약간은 좀 쉬어가는 텀이 이제 발생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장 이제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였죠. 러시아 시장에서 이제 루블화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약세를 띠다 보니까 루블화와 관련됐었던 손실이 작년 4분기 때 자동차 업종에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루블화 가치로 인한 그 평가 손실 자체가 뭐 2천억 정도 가까이 뭐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시장에서 좀 반감되고 있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PER로 봤을 때는 7배수, 8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평균 PER보다 훨씬 더 낮은 저평가 구면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우려감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하지만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가치나 뭐 기업에 대한 가치로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종목군들보다는 여전히 싼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유가의 어떤 그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화학주라던가 이제 정유 관련 섹터들이 단기간에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여전히 뭐 실적보다는 기업에 대한 가치, 그래서 PBR 부분에서 어떤 기업 가치가 좀 싼 국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 외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좀 찾아가는 어떤 반등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우려감이 이제 거치다 보니까 낙폭과대하고 저평가됐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면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주도주라고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종목군들이 뭐 새로운 어떤 고가 랠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확인을 하고 저점을 확인했던 부분에서 상승 추세로서 좀 돌아나가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주도주가 돼가지고 시장의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하시는 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우리나라에 대표하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차트를 보면서 짧게나마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유가 뭐 21만 원 정도 선을 이탈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면 하락에 대한 가속도가 붙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국인이라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어떤 그 손절 라인이죠. 로스컬 라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기간대를 이탈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냥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15만 원대를 한번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한 19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 한번 회복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또 반영을 되면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가격적인 저점은 작년 11월 달에 어느 정도 확인은 됐지만 추세적으로 돌아나가기에는 여전히 약간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아차인데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기아차에 대한 낙폭이라던가 그다음에 저평가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한 이후에 약간 좀 시간을 걸리면서 이제 올라오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다가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이제 바닥권을 좀 돌아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주도주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 110만 원대 리탈한 이후에 지금 이제 140만 원 정도 구간대까지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뭐 저점을 확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던가 배당 정책 뭐 등등등 해서 뭐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는 상승이 들어갔다고 보이는 반면에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여주면 뭐 사놓고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이 안정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6가 나오면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갈까요? 일단은 갤럭시 S6가 나와서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지금 가장 많이 지금 그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LSI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SSD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높은 주가 수준을 보여주지 않을까.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의 어떤 뭐 부품이라던가 공정을 하는 기업들 뭐 그런 쪽이 훨씬 더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갤럭시 S6가 나오면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갤럭시 S6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업그레이드된 반도체 쪽이 있겠죠.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눈여겨볼 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낫다는 얘기죠.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기현 멘토님. 네. 전에 부품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완성차, 완성품보다는 부품 쪽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품주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성차, 완성품 쪽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으니 그쪽을 봐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부품 관련된 업종, 종목군들이 유망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느 종목이 뭐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소비 패턴에 있어서 그리고 글로벌 환경이 좀 많이 변화되면서 아무래도 제조사보다는 부품사들이 좀 더 좋은 영업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품사들은 제조사의 납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갖고 기업의 뭐 생존까지 걸릴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즉 제조사가 어떤 부품을 선택하냐에 따라 갖고 그 부품이 좋은 부품이 나쁜 부품이면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움직임이 정반대 양상을 띄고 있다라는 거, 오히려 제조사들이 좋은 부품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부품을 납품받기 위해, 또 좋은 부품을 자신들만 납품받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는 제조 기기가 관련된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제조사들이 소위 말해서 갑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디테일한 기능 그리고 조그마한 혁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어서는 작은 부품 업종군들이 오히려 기술력이라든가 그 필요성이 상당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미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이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여러 부품 업체군들이 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기술력이 있는 부품을 가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여러 제조사에서 수주와 관련된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마트 기기 산업에 있어서는 부품 업종군들 상당히 유망 종목으로서 많이 떠오르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재 스마트폰과 좀 비슷한 양상 속에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다. 잘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글로벌 업체군들의 자동차 성능이라든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디테일이라든가 그리고 안정성 관련된 부분 또한 첨단 기기와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자동차가 좀 더 특별하냐, 그리고 어떠한 자동차가 편리성이라든가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냐에 따라 갖고 제품의 이미지 그리고 프리미엄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작은 부품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시점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제조사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서로만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혹은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제조사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부품사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 대비해서 부품사들의 의뢰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차군단과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현재 주도 업종, 주도 종목으로 현재 변화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대에서 140만 원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16만 원대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세가 많이 탄력도가 저하되는 모습 보였는데, 그 자리를 최근에 부품 업종군들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제조사가 안 좋으면은 부품 업종도 안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작년부터는 그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현재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부품사 중심으로 해서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만 있어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반등 여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글로벌 업체군 중심으로 해서 경쟁 구도가 많이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제조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현재 제조사가 많아짐에 따라 갖고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두 가지만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4-5가지의 제조사들이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데, 가격 경쟁력이라는 맛은 다시 말하면은 원가가 상당히 원가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 이상의 제품의 판매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원가 대비해서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유독 애플만 고가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타 다른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팔린다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성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영업이익률 감소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가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차군단과 관련된 그 빈자리를 현재 시점 요커 관련된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많이 메꿔주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퍼시픽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요커를 비롯한 국내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괄목할 만한 현재 성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차군단의 주도력이 나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전차군단의 주도력이 계속적으로 강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차군단과 관련된 수급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전차군단은 과거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좀 기대하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ECB를 비롯한 유럽계 자금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유럽계 자금의 전폭적인 현재 매수 움직임이 과거처럼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과거 ECB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왔을 때 사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 자금이 대부분 전차군단으로 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금 유입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전차군단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유럽계 자금이 풀리면서 전차군단이 과거처럼 상승을 할 것이라는 학습 효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차군단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
업종군들이 많이 같이 올라가 줘야지만이 전차 군단도 큰 틀에서는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인데 사실 최근에 정유화학이라든가 조선 관련된 업종군들이 유가 상승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급등세가 약간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점 바로 미뤄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전차군단을 비롯한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의 주도력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내수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현재 전개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전차군단을 들고 계시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홀딩이라든가 아니면 손실을 줄이시는 전략은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그리고 그 매수에 있어서 높은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차 군단을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접근하시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전차 군단의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갖고 현재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 염두에 주시면 좋겠고, 전차 군단 얘기가 나왔을 때 또 하는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그럼 전차 군단이 만약에 약하다라고 한다면은 지수의 상승 가능성은 그렇게 넘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좀 부담 요인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차 군단이 무조건적으로 지수에 대한 상승 견인력을 올린다라는 것은 과거 기준이다라는 거,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전차 군단의 비중이 물론 상당히 높지만은 사실 뭐 네이버라든가 그 밖에 삼성생명 같은 종목군들, 뭐 한국전력 같은 종목군들이 대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많이 저점 대비 고점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준으로 해서 전차 군단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지수가 이 종목군들이 안 올라간다고 한다면 올라갈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최근에 네이버가 주가 급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재차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수 또 하나의 견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어떠한 종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반대로 그 종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0선과 관련된 얘기를 현재 시점 하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라는 거, 2000포인트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와 관련된 하방 경기성을 강하게 확보하기에는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이라든가 국내 대형사 중심의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고 있는 중간에 제가 두 분 멘토님들을 보면서 이 두 분 멘토님들이 정말 착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할 틈을 안 주고 계속 제가 목이 안 좋다는 이유로 계속 두 분이 끝까지 막 장 전체를 설명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자, 고맙습니다. 일단. 예. 우리 또 심기현 멘토님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마음씨도 착하고 금상첨화죠, 그죠? 우리 조민규 멘토님은 마음씨는 좋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죠? 네, 뭐 괜찮습니다. 예. 뭐 잘생기셨어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진짜 잘생겼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볼매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을 화면으로 좀 봐주시죠. 제가 오늘 목이 많이 잠겨서 아마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월등히 좋습니다. 자, 진짜 놀라운 수익률들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 신기현 멘토님도 그리고 우리 조민규 멘토님도 너무나 수익률이 좋아서 AS를 꼭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페스를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예,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죠? 예. 예, 네페스 저도 그때 살짝 숟가락을 얹었었는데 자, 상세하게 AS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6,000원 정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이제 다시 편입을 했을 때가 이제 좀 약간 좀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기점으로 보면 앞자리수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이제 판단이 들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또 신규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 좀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간대까지 뭐 기다려서 12,000원 정도까지를 좀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 관리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그 멘토님하고 수익률이 별로 격차가 많이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위 탄환을 위해서 가장 좀 아끼는 종목을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일단 뭐 기술적 분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여전히 뭐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로 더 올라서면서 거래량도 많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10,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한 1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보고 있는데요. 2차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5,000원 정도까지도 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조금 더 보유해 나가셔도 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6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부품주라던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저는 네페스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6에 이제 엑시노스가 탑재가 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뭐 후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가 이제 네페스가 또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10,000원권 1차적인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뭐 한번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지속적인 상승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또 쉬었다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주식들이 상당히 좋은 장기적인 성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상승이 들어갔었던 9,000원 초반권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1차적인 좀 매물 그 소화 과정이 지나고 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10,000원 이상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선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이제 리노스인데요. 이제 오늘도 이제 국가재난통신망과 관련된 이슈가 좀 발표가 됐었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ISP와 관련됐었던 이제 전반적인 그 설계단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일단 뭐 리너스가 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이제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부각을 되지 못했었지만 이제 올해 새롭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부가 이제 무선 통신망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지만 특히나 재난망과 관련됐던 어떤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목표가를 한번 도달을 했는데요. 2차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을 해서 3,500원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라던가 어떤 그 주가 추이를 좀 보면서 목표가는 또 다시 한번 상향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보유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동환개발인데요. 실적도 잘 나왔고 했었는데, 뭐, 주가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어떤 뭐, 건설업종 쪽으로 막 이렇게 포커싱이 많이 돼가지고 가기보다는 IT 부품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실적 대비해서 뭐 제대로 된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추세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느리지만 충분히 꾸준한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드렸었던 이제 LMS가 있죠. LMS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발표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주가는 좀 주저앉아가지고 못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편입했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저점 구간권에 좀 도달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충분히 싼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반등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 가격적인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뭐 좀 쉬는 한이 있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돌아가 나갈 수 있는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예스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겸 멘토님 포트폴리오 예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제가 살짝 숟가락을 얹은 종목이 골프존이었습니다. 그죠? 네. 예, 골프존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자, 상세하게 예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골프존 누누이 말씀해드리면은 계절적인 변화에 따른 최대 수혜주다라는 거 사실 지금 시점 뭐 가장 많은 운동 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골프와 그리고 이제는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봄철 관련된 스포츠 관련된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종목 중심으로 해서 압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나옴에 따라서 사실 그 이슈가 종목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점 봤을 때 봄철 관련된 수혜주로는 이 골프 그리고 자전 관련된 종목군들만 현재 압축한다라는 거. 그중에 있어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의 집약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에 따라서는 수혜주로서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은 지속되셔야 된다는 거. 최소한 봄철이 지나고 여름철까지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중기로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연중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경신될 가능성에 좀 염두를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이 시간 사실 조금 당황하게 만들었던 종목이 GS 리테일입니다. 사실 호텔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재무구조에 대한 부담감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구정연휴 이후에 그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GS 리테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거 사실 삼성동 쪽에 있어서의 부지가 어느 정도 현재 시점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가운데 그 삼성동 지역에 있어서 특급 호텔 1급 호텔에 있어서는 사실 이 호텔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거, 그만큼 호텔의 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 그렇게 썩 원활하지 않았지만은 그 부분이 다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GS 건설과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에 따라 갖고 두 기업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금화는 낳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사업을 어느 정도 영위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의 가치는 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일장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는데 급락했던 가격대만큼은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전체적으로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그 하락세가 최근에 좀 멈추고 있다라는 거. 코스닥 중심의 장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지만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같은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이 있어서 약간은 섹터가 다른 종목 쪽으로 매개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메디톡스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그 관련된 자금 쪽으로 어느 정도 급등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메디톡스로 자금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상승세는 좀 이어지면서 한 1에서 2거래일 치고는 한 높은 수익 한 4%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절 징후과 관련된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된 모멘텀, 테마는 형성될 수 있다는 거,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는데, 뭐 이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 의견 드리는 것보다는 아마존 한국 진출과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의 좀 불화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선은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군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AS 들어보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르게 우리 조민규 멘토님의 히든 카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DI라는 업체입니다. DI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은 뭐 사이테마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DI 같은 경우에는 유닛 테스트가 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는 이제 뭐 SK 쪽, SK 하이닉스나 뭐 대만, 뭐 나냐 쪽과 관련된 이제 사업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DI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동일한 이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는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라던가 뭐 우리나라 쪽에서도 추가적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설비라던가 뭐 이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수주를 받아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또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13년도도 14년도도 어느 정도 또 그 외형 성장을 또 했기 때문에 올해도 추가적인 외형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서 내일장에서 한번 편입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 통해 가지고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이 이제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2,000원 정도에서부터 이제 12,000원 정도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유니테스트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되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DI 같은 경우가 2,5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DI가 한 3배 정도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니테스트가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한 구간까지 왔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DI가 조금 더 저평가되는 국면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되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가격적인 전략을 보시면 뭐 아직 바닥 구간에서 워낙에 이제 그 어떤 테마주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본래 어떤 사업이라던가 실적이 좀 반영이 되지 못했었죠. 근데 주가가 한번 이제 급락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는 한 7,900원 정도 온다고 한다면 1차적인 그 매수를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로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에 설정을 해서 내일장 좀 눌리는 구간이 온다고 한다면 내일장에서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민규 멘토님의 DI 잘 들어봤고요. 이번엔 신기현 멘토님의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섹터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를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원익 IPS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은 최근 들어서 분명히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익 IPS도 그 관련된 종목의 흐름과 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월달 들어서 주가가 좀 급락하는 보였는데 약간의 루머성 재료에 따라 갖고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거 역시나 낙폭과다라는 인식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수주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움직임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에 따른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지금 가격대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4,000원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한 번만. 네, 우선은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 12,250원대에 매수하셔도 되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손절가는 11,000원 이탈 시에는 우려감 커질 수 있겠지만은 하반경제에서 최근에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하락보다 역시나 상승에 무게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고수익 가능하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매수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리스에서 제시한 이런 채무 협상안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스가 한 8% 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안정적이니까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이래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